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증시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시장이 워낙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설명을 드리기 위한 준비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주식 투자를 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죠.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떠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반대로 끝까지 버티면서 이제 극복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자라고 했습니다. 자, 끝까지 버티면서 살아남는 강자가 되실 것을 바라겠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시장 분석이 아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주목하고 파악해서 대응하는 전략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시장 대응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시 중요 내용을 제가 100% 유료방과 이 무료방에 이제 공유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무료 카톡방에 드리는 의견만 잘 참고를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 영상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카톡방 링크가 있습니다. 그 카톡방 링크 2727 링크 누르시고 2727을 누르시면 또 카톡방 입장이 가능하세요. 카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전해드리는 장전 시황 그리고 오늘 증시에서 관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도움을 좀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카톡방에서 미 연준의 긴급 금리 인하도 있었지만 그 부분보다 오전에 중국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니까 그 결과 확인이 필요하고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한 9시 50분경에 카톡방에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의 경제지표 충격 발표는 11시에 있었습니다. 11시 중국 증시가 한국 증시 이제 한국 시각으로 10시 반에 개장을 하면서 10시에 중국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뭐 충격이었죠. 충격. 해서 오늘 증시에 영향을 주는 요인 무엇이 오늘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까? 크게 보면 미 연준의 긴급 기준금리 인하 그 부분에 대한 영향, 미국 지수 선물의 거래 정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중국 경제지표 이 부분이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어제 매주 일요일날 진행하는 아카데미에서 우리 회원님 대상으로 방송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선포로 인한 급 반등한 미국 증시 그리고 금주 중요한 FOMC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주요국 경제지표 발표에 있어서 또 중국 실물 경제지표 발표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 은행권의 CDS 이런 표도 보여드렸었잖아요. 이제 한국 시중은행들의 건전성 등을 이제 중요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4월 초까지는 서둘지 말고 기다리고 확인하면서 비중 조절을 잘 해야 된다라고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 자, 오늘 아침에 이 미 연준 긴급 기준금리 인하가 머리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기준금리 인하 때문이 아니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 때문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바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장중 발표된 중국 경제지표 이 좋지 못한 결과가 발표되면서 투자심리 개선에 시간이 필요함을 강하게 확인시켜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지난주 뭐 주요국의 이제 경제지표 주로 이제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 일정을 보여드리면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하실 텐데요.
자, 이 중국의 경제 지표를 왜 오늘 주목을 했어야 되느냐라는 부분, 예,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자, 그것은 지금 시장의 강한 하방 압력의 주된 원인은 뭐예요? 바이러스잖아요. 예, 그 부분이 처음 발생한 국가가 어디예요? 중국이죠. 지금 중국의 확진자 증가세는 뚜렷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이제 3월달 발표되는 주요 실물 경제지표부터 반영된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인데요. 어제 아카데미 강의 방송에서 예상치보다 좋지 못하게 나올 것이며, 그 부분은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좋지 못하게 발표가 되었어요. 뭐 첫 붕괴다 뭐 그런 표현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한국 증시를 약세로 끌고 가는 오늘의 단초가 되었다. 그렇게 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얼마만큼 훼손을 당할지, 얼마만큼 상처를 받을지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중국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이제 윤곽이 잡혀가겠죠. 이제 무디스가 신용평가사죠. 최근 펴낸 이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 5.2%에서 4.8%로 낮췄었는데 아마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거예요. 11시.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산업생산, 소매 매출. 이전치가 5.4%였습니다. 산업생산은 6.9, 소매 매출은 8.0, 예상치가 2.8, 1.5, 0.8이었어요. 예상치만 봐도 굉장히 좋지 못하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보다 더 훨씬 안 좋게 실제 발표 결과가 24.5%, 13.5%, 소매 매출은 무려 마이너스 20.5% 감소하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적극적인 부양 정책 이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물 경제 첫 영향을 나타내는 3월 실물 경제지표 결과가 너무너무 안 좋았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상해 종합 주가지수 10분봉 차트입니다. 10시 반, 이거는 이제 중국 시간이 되겠죠. 시작은 나쁘지 않았어요. 시작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이게 한국 시각으로 10시 반이에요. 10시 30분에 개장을 했습니다. 10시 30분 개장은 미 지수 선물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상승 마감, 급 반등 영향으로 살짝 떠서 나왔죠. 오늘 한국 증시도 시작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살살 밀려 내려오다가 11시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서 살짝 반등을 줍니다. 그리고 11시 경제지표가 발표되면서 쭉 약세로 이어지는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 부분을 제가 10시경에 지표 발표되기 전에 카톡방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결과가 예상치가 좋지 못한 상태인데 더 안 좋게 나올 수 있다. 그 부분 시장의 반응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 그 흐름을 같이 좀 살펴보면은요. 자, 이렇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시작은 떠서 출발을 했어요. 중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뭐예요? 미국 증시의 상승 마감, 야간 선물 지수 상승 마감 영향이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장 후반 들어서 이제 아래 꼬리를 만들고
올라섰던 부분. 이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선포가 없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과매도에 빠져 있는 상태였고, 공매도 금지 조치가 발표된 거죠. 오후.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오후 시장에 영향을 주었었던 아래꼬리 낙폭을 축소하는 움직임의 아주 짧은 기준을 볼 수 있는 캔들은 어떤 캔들인가요? 여기죠. 그래서 오늘 떠서 시작을 했지만 미 연준의 긴급 금리 인하 그런 부분, 미 지수 선물의 약세 영향을 받아서 밀려 내려왔지만 공매도 금지 부분에 대한 아주 짧은 지지 반등, 그리고 11시 중국 실물 경제 지표 나오면서 좋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려가는 거죠. 오늘 뭔가를 매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 저점 매수를 잘 해서 수익 중인 종목이 있었다면 단기적으로 매도로 해서 차익을 실현해야 되는, 차익을 챙겨야 되는 월요일 증시였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시세 차익, 단기 시세 차익을 챙겨야 되는 월요일 시장 상황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중국의 그 부진한 경제 지표, 그전 같았으면 이 부진한 경제 지표는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반등을 시기도 했고, 오히려 또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는 게 문제죠. 다르다. 지금은 이전과 사정이 다르다. 자, 중국이 여타 주요국의 이 경제적 여파에서 직접 타격을 받고 있지 않지만, 지금까진 직접 타격을 받고 있지 않지만, 미국과 유럽, 지금 미국과 유럽은 확진자의 피크를 향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이 조업 중단 시 공급망 장애에 직면할 소지가 있고, 또 대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도 국내 문제로 다소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내부에서 발생이 된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 이 코로나 영웅으로 불리는 그 의사, 리원양 의사의 죽음으로 인한 민심 붕괴, 민심 이탈,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림자 금융 문제 등 이 국내 언론에서는 잘 전해지지 않고 있는 내부 문제로 인해서 이 공산당 집권 세력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매도 신호가 풀렸다고 해서 V자 반등 나오는 것 아니다. 서두르시면 안 된다. V자 반등을 기대하는 미수 신용, 이 레버리지 쓰실 생각 하지 마시고, 서두르지 않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주식이 타이밍의 예술이라고도 하지만은, 지금은 매수할 수 있는 날은 새털같이 많이 남아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4월 초까지는 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경계감을 늦추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단기 바닥이 중기 바닥으로 이어지겠지만, 그런 부분을 끝까지 의심하고 확인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카톡방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2727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뭐 무슨 종목에 투자해라, 뭐 교육, 뭐 계약 연기된다 그러니까는 교육 관련주, 그리고 또 공매도 금지한다니까는 또 공매도 뭐 금지에 대한 수혜주, 그런 거 찾지 마세요. 그런 거 굳이 그런 거에 집착을 하실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단기 리스크 관리 굉장히 중요해요. 단기적으로 그런 테마주 잘못 들어가셨다가 물려버리면 정작 증시에서 좋은 신호를 줄 때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 없어지는 그런 또 난감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서두르지 않으실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요인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드릴 테니까 또 알람 설정하셔가지고 꾸준한 실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항상 성공투자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